여러분,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애지중지 가꾼 텃밭이나 푸른 잔디밭에 나갔는데 밤새 누군가 잔뜩 파헤쳐 놓은 흙더미를 발견하고 억장이 무너진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누가 내 소중한 정원을 엉망으로 만들었을까 분노하며 땅을 파본 경험.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100%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때 화를 내며 두더지나 쥐를 원망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땅속의 불청객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정원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숨은 영웅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네, 제 말이 아주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내 작물을 망친 주범을 영웅이라니요. 오늘 우리는 정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두더지와 따쥐라는 두 얼굴을 가진 녀석들의 놀라운 비밀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이 녀석들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이들을 아주 평화롭고 완벽하게 내 정원에서 내보내는 궁극의 비법까지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녀석들이 정원의 악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땅속 세계의 놀라운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가 농사를 짓고 땅을 가꾸기 시작한 이래로 인간과 땅속 생물들 간의 영역 싸움은 아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길고 긴 역사입니다. 우리는 땅 위에서 씨앗을 심고 예쁜 꽃을 피우려 하지만 땅 아래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가 굴러가고 있죠. 그 어둡고 축축한 지하 세계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최고의 건축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두더지와 따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그냥 들쥐의 한 종류라고 오해하거나 심지어 같은 동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이들은 쥐와는 완전히 다른 계통이며 식성이나 생활 방식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설치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식물의 뿌리나 씨앗을 갉아먹기 위해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사냥을 위해 평생을 어둠 속에서 흙을 밀어내며 살아가는 외로운 사냥꾼들입니다. 이 녀석들이 왜 하필 여러분의 아름다운 정원을 사냥터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무작정 약을 치거나 덫을 놓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먼저 이 땅 속의 놀라운 건축가 두더지의 진짜 정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흔하고도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더지가 우리 밭에 심어놓은 채소의 뿌리나 감자, 고구마 같은 작물을 파먹는다는 생각입니다. 밭에 작물이 쓰러져 있고 그 아래에 두더지 굴이 보이면 10중 8구 두더지를 범인으로 지목하죠.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더지는 철저한 육식동물, 더 정확히 말하면 식충동물입니다. 이 녀석들의 식단에는 채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두더지의 주식은 지렁이, 굼벵이, 그리고 땅속에 숨어 사는 각종 곤충의 유충들입니다. 식물의 뿌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작물이 상하고 시들게 될까요? 그건 바로 두더지가 땅속에 있는 맛있는 벌레들을 찾아 미친 듯이 굴을 파고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우연히 식물의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뿌리 주변의 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즉, 두더지는 식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밥을 찾으러 가다가 실수로 우리 작물의 기반을 흔들어 놓은 셈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나중에 두더지를 퇴치할 때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먹이가 채소가 아니라는 건 안다면 채소를 지키기 위해 독먹이를 두는 식의 잘못된 대처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더지의 신체 구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굴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더지의 앞발은 몸집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크고 삽처럼 생겼으며 아주 강력한 발톱이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어깨 근육은 엄청나게 발달해서 자기 몸무게의 몇십 배에 달하는 흙을 가볍게 밀어낼 수 있죠. 반면에 눈은 태화해서 빛과 어둠 정도만 간신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신 코와 수염의 촉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민해서
어둠 속에서도 미세한 지렁이의 움직임이나 진동을 100% 정확하게 감지해냅니다. 이렇게 완벽한 땅 파기 기계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굴을 파다 보니 하룻밤 사이에도 수십 미터의 새로운 터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원 잔디밭에 불쑥불쑥 솟아오른 그 얄미운 흙더미들은 바로 두더지가 터널을 파면서 밀어낸 흙을 밖으로 배출한 환기구이자 출입구인 셈입니다. 녀석들은 절대 우리를 화나게 하려고 흙을 쌓아둔 게 아니라 단지 숨을 쉬고 흙을 치우기 위한 생존의 흔적을 남긴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두더지는 우리 정원에 무조건 해만 끼치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두더지가 정원에 나타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정원 흙이 아주 건강하고 비옥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흙 속에 지렁이나 곤충 같은 먹이가 풍부하지 않다면 두더지는 애초에 그곳에 털을 잡지 않거든요. 게다가 두더지가 땅속을 여기저기 파고 다니는 행위는 마치 자연이 스스로 밭을 가는 것과 같은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이 복잡한 터널망을 통해 딱딱하게 굳어있던 흙 사이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고 비가 올 때는 물이 땅속 깊은 곳까지 골고루 스며들게 도와주는 완벽한 배수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장점은 바로 해충 광멸입니다. 두더지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벌레를 먹어치웁니다. 그 중에는 농작물의 뿌리를 심각하게 갉아먹는 풍뎅이 유충이나 방아벌레 유충 같은 치명적인 해충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더지는 화학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도 흙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해충을 잡아주는 훌륭한 정원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태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두더지가 주는 피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잘 가꿔놓은 잔디밭이나 골프장 같은 곳에서 두더지의 등장은 그야말로 재앙에 가깝습니다. 평평해야 할 잔디밭 곳곳에 지뢰처럼 솟아오른 흙더미는 미관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잔디 깎는 기계의 칼날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농작물이 자라는 텃밭에서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녀석들이 직접 작물을 먹지는 않지만 터널을 뚫으면서 뿌리를 허공에 띄워버리면 식물은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지 못해 말라 죽게 됩니다. 더 억울한 것은 두더지가 정성껏 파놓은 이 훌륭한 지하 터널을 진짜 악당들, 그러니까 들쥐나 파밭쥐 같은 채식성 설치류들이 무단으로 침입해 고속도로처럼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쥐들은 두더지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우리 작물의 뿌리와 구근을 신나게 갉아먹습니다. 결국 두더지가 길을 열어주고 쥐가 도둑질을 하는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러니 정원주인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두더지 못지않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또 다른 주인공, 따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원에서 작고 뾰족한 주둥이를 가진 생쥐 같은 동물을 발견하고는 그냥 쥐라고 생각해서 기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주둥이가 돼지나 코끼리처럼 유난히 길고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고 눈이 아주 작아서 털에 파묻혀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쥐가 아니라 바로 따쥐입니다. 따쥐 역시 두더지와 마찬가지로 쥐와는 전혀 상관없는 식충목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생김새는 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생활 방식은 오히려 두더지와 가깝죠. 두더지가 굴착기라면 따쥐는 아주 민첩한 지상 및 얕은 지하의 정찰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두더지처럼 깊고 거대한 굴을 파지는 못하지만 낙엽밑이나 풀숲, 아주 얕은 흙 속에 은신처를 만들고 엄청난 속도로 돌아다닙니다. 따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무시무시한 신진대사율입니다. 심장 박동수가 1분에 1000번이 넘을 정도로 몸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먹어야만 합니다. 따쥐의 식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100%에서 무려 200%에 달하는 양의 먹이를 먹어 치워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단 3시간만 굶어도 굶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신진대사가 가혹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따쥐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사냥만 하는 진짜 전투기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냥할까요? 역시나 두더지처럼 곤충, 애벌레, 지렁이 등 눈에 띄는 움직이는 작은 생물은 모조리 잡아먹습니다.
여기서 정원을 가꾸는 분들이 아주 환호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따쥐가 아주 좋아하는 특별한 간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민달팽이와 달팽이입니다. 밤마다 채소잎을 갉아먹어 농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 끈적끈적한 악당 민달팽이를 따쥐는 특유의 날카로운 이빨로 아주 잔인하고 확실하게 처리해줍니다. 배추나 상추밭 주변을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민달팽이와 나방 애벌레들을 싹쓸이해주는 따쥐를 보고 있으면 이보다 더 훌륭한 천연 살충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해충 사냥꾼인 따쥐지만 안타깝게도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따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하 식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닥치는 대로 잡아먹다 보니 우리 정원의 나쁜 해충뿐만 아니라 정원 생태계에 꼭 필요한 익충들, 예를 들어 거미나 사마귀, 심지어는 이로운 지렁이들까지 모조리 먹어 치워버립니다. 특히 지렁이는 흙을 기름지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존재인데 따쥐 한 마리가 털을 잡으면 주변 지렁이 씨가 마를 정도죠. 게다가 이 녀석들은 성격이 아주 사나워서 자기들끼리 영역 다툼을 할 때 아주 날카롭고 시끄러운 소리로 찍찍거리며 싸웁니다. 고요한 밤에 정원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이 기분 나쁜 소리는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또 집 주변이나 창고 근처에 둥지를 틀게 되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따쥐가 해충을 잡아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내 집 마당에서 쉴 새 없이 바스락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쫓아내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더지와 따쥐가 단순히 작물을 뜯어먹는 도둑이 아니라 우리 흙 속의 벌레들을 노리는 강력한 사냥꾼이라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이 녀석들을 무조건 죽여서 없애는 것이 정답일까요? 과거에는 농약을 치거나 독가스를 굴에 주입해서 이들을 몰살시키는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생태계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환경 정원 관리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공존 또는 평화로운 퇴치가 가장 훌륭한 해결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더지나 따쥐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흙 속에는 이들을 피해 숨어있던 굼벵이와 민달팽이 같은 진짜 해충들이 천적을 잃고 어마어마하게 번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이 작은 생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작물이 있는 구역에서만 부드럽게 밀어내고 녀석들이 다른 자연 속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현명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화학약품의 독성 없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들을 퇴치하고 방어하는 실전 방법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고전적이지만 꽤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냄새를 이용한 퇴치법입니다. 두더지는 눈이 태화한 대신 후각이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바로 이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두더지가 가장 혐오하는 냄새 중 하나가 바로 아주 강렬한 향을 가진 식물이나 기름입니다. 특히 아주까리 기름, 즉 피마자유는 두더지 퇴치의 1등 공신으로 유명합니다. 피마자유 특유의 강한 냄새와 성분은 두더지에게 엄청난 불쾌감을 줍니다. 피마자유 원액을 물과 주방세제와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분무기나 물조리개에 담아 두더지 흙더미 주변과 굴 입구에 굴뻑 뿌려주세요. 이 액체가 흙 속으로 스며들면 두더지는 그 구역의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으깬 마늘이나 강한 향을 내는 커피 찌꺼기, 식초 등을 굴 입구에 쑤셔 넣어두는 것도 임시방편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냄새를 이용한 방법은 비가 오거나 시간이 지나면 향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끈기 있게 계속 보충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냄새 다음으로 공략할 두더지와 따쥐의 약점은 바로 소리와 진동입니다. 이 녀석들은 땅속의 조용한 환경에서 미세한 진동을 느끼며 먹이를 찾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불규칙한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태양광 초음파 퇴치기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땅에 꽂아두면 주기적으로 삐 소리와 함께 미세한 진동을 땅속으로 퍼뜨리는데 이게 두더지 귀에는
마치 옆집에서 하루 종일 드릴로 벽을 뚫는 층간소음처럼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계를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 마신 페트병의 바닥을 조금 잘라내고 긴 철사나 막대를 꽂은 뒤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세워두면 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페트병이 흔들리며 막대를 치고 그 딸그락거리는 진동이 땅속으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또는 빈 유리병의 입구를 위로 향하게 해서 땅의 절반쯤 묻어두면 바람이 병 입구를 스칠 때마다 우는 듯한 낮은 공명음이 땅속으로 울려 퍼져서 두더지를 쫓아내는 훌륭한 수제 퇴치기가 됩니다. 물리적인 장벽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수고스럽지만 가장 확실하고 영구적인 방어 방법입니다. 만약 새로운 텃밭을 만들거나 raised bed, 즉 틀밭을 짤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바닥에 촘촘한 철망을 까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구멍의 크기가 2cm 이하인 튼튼한 금속망을 흙 아래에 쫙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 작물을 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두더지나 따쥐가 아무리 굴을 파고 위로 올라오려고 해도 철망에 막혀서 절대 작물의 뿌리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잔디가 깔려 있거나 식물이 심어진 곳에는 테두리를 따라 깊이 60cm 정도로 땅을 파고 튼튼한 판자나 철망을 수직으로 묻어서 지하에 만리장성을 쌓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더지는 보통 땅 표면에서 20에서 50cm 깊이 사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 정도 깊이의 장벽만 있어도 충분히 침입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초기에 노동력이 꽤 많이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게 만들지만 한번 제대로 설치해두면 몇 년 동안은 두더지 스트레스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자연의 섭리를 이용하는 생물학적 방제 방법도 아주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자연 생태계에는 두더지와 따쥐를 호시탐탐 노리는 무서운 천적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바로 고양이나 개, 올빼미, 매, 그리고 뱀 같은 포식자들입니다. 특히 시골이나 전원주택에서 마당을 자유롭게 뛰어노는 반려견이나 길고양이들은 두더지에게 엄청난 공포의 대상입니다. 녀석들이 직접 두더지를 사냥하지 않더라도 짐승의 발자국 소리와 소변에서 나는 특유의 채취만으로도 두더지는 이곳이 매우 위험한 동네라고 인식하고 발길을 끊게 됩니다. 또한 정원 한쪽에 새집이나 횃대를 만들어 올빼미나 황조롱이 같은 맹금류가 자주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야행성인 올빼미는 밤에 굴 밖으로 잠깐씩 얼굴을 내미는 두더지나 마당을 볼빼거리고 돌아다니는 따쥐를 정확하게 낚아채는 최고의 밤의 사냥꾼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먹이사슬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면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정원의 불청객을 아주 우아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시도하다 실패하는 포획틀, 즉 트랩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시중에는 두더지를 생포해서 다른 곳에 풀어줄 수 있는 통발 형태의 포획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랩을 설치할 때 100이면 100 모두가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맨손으로 트랩을 만지는 것입니다. 앞서 두더지의 후각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손에서 묻어난 미세한 땀 냄새나 화장품 냄새를 맡은 두더지는 절대 그 트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트랩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흙이 잔뜩 묻은 장갑을 끼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은 최근에 파놓은 활성화된 터널을 찾는 것입니다. 오래된 흙더미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갓 솟아오른 흙더미를 살짝 걷어내고 터널의 양방향을 모두 덮을 수 있게 트랩을 설치해야 합니다. 트랩 안에는 녀석들이 환장하는 지렁이나 굼벵이 몇 마리를 미끼로 넣어두면 성공 확률이 배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생포한 녀석들은 부디 죽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원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야생의 산속이나 들판에 조용히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아주 욱하는 마음에 두더지 골 입구에 수도 호스를 꽂고 물을 무자비하게 틀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굴을 물로 가득 채워서 두더지를 익사시키거나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들겠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전문가로서 이 물고문 방법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더지가 파놓은 지하 터널망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터널의 길이는 수백 미터에 달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경사까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물이 차오르면 녀석들은 더 높은 곳에 파놓은 대피소로 쏙 숨어버립니다. 오히려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붓는 바람에 여러분의 소중한 정원 흙만 진흙탕이 되고 작물의 뿌리가 과습으로 썩어버리는 등 빈대 잡으려다 진짜 초가삼간을 태우는 참사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물을 채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일 아침 흙더미가 보일 때마다 삽으로 꾹꾹 밟아서 터널을 평평하게 짓눌러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두더지 입장에서는 매일 힘들게 보수 공사를 해야 하니 지쳐서 다른 곳으로 떠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제 발상을 완전히 전환해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더지가 우리 밭에 오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먹이, 즉 땅속의 벌레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흙 속의 녀석들이 먹을 만한 벌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두더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밭으로 떠날 것입니다. 특히 봄, 가을로 잔디밭에 친환경 군뱅이 구제제나 선충을 뿌려서 해충의 유충들을 미리미리 제거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먹이 사슬의 가장 밑바닥을 통제함으로써 포식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다만 이 방법을 쓸 때 주의할 점은 화학 살충제를 무분별하게 쏟아부으면 지렁이 같은 익충까지 모두 죽어서 결국 땅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유기농 토양 살충제나 백강균 같은 천연 미생물 제제를 사용해서 유해한 군뱅이들만 핀셋처럼 골라서 제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밥상이 텅 비어 있는데 굳이 우리 집 마당을 파헤칠 멍청한 두더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물로 식물을 방어하는 기발한 아이디어. 바로 동반식물을 활용한 기피제 역할입니다. 자연에는 두더지와 따쥐가 본능적으로 극혐하는 향을 내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정원 테두리나 작물 사이사이에 이런 식물들을 빽빽하게 심어두면 그 자체가 살아있는 천연 방어막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선화와 프리틸라리아 같은 구근 식물들입니다. 이 식물들의 뿌리에는 톡 쏘는 강렬한 독성과 냄새가 있어서 쥐나 두더지가 절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또 냄새가 강한 메리골드, 즉 금잔화나 허브 종류인 페퍼민트, 갈릭 차이브 같은 향신료 식물들을 섞어 심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원이 엄청나게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칙칙한 철망을 치거나 냄새나는 약을 뿌리는 대신 예쁜 꽃을 보면서 해충과 두더지를 동시에 쫓아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꿩 먹고 알 먹는 최고의 친환경 정원 가꾸기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확장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친환경적인 방법을 고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쾌한 생물들을 독약으로 싹 다 죽여서 그 어떤 벌레나 동물도 살지 않는 완벽하게 깨끗한 정원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그런 정원은 사실 살아있는 흙이 아니라 죽은 흙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주 무균실 같은 정원에서는 식물도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두더지가 파놓은 구멍이 조금 거슬리고 따쥐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성가시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정원이 생명력이 넘치고 아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증거입니다. 자연의 거대한 순환고리 안에서 이 작은 생물들은 각자 맡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존중해 줄 때 비로소 우리의 작물도 자연의 혜택을 듬뿍 받으며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조금 얄밉긴 하지만 녀석들이 잡아먹어준 수백 마리의 풍뎅이 애벌레를 생각하면 아침에 흙더미 한두 개 치우는 수고로움 정도는 너그럽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으시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녀석들이 내 밭 한가운데 심어놓은 제일 비싼 인삼이나 귀한 화초 밑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까지 방관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철저한 구역 나누기입니다. 지켜야 할 핵심 작물 구역은 앞서 배운 철망이나 초음파, 기피제 등으로 아주 강력하게 방어벽을 치세요. 그리고 정원 한 구석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공터나 퇴비장 근처는 이 야생 친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너그럽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녀석들은 열심히 지렁이도 먹고 해충도 잡으며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배척이나 학살이 아니라
지킬 곳은 지키고 내어줄 곳은 내어주는 평화로운 공존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타협점을 찾으면 정원을 관리하는 여러분의 스트레스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마당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만족하는 훨씬 풍요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그것이 진짜 고수의 정원 가꾸기 아닐까요?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의 정원에 맞게 믹스 매치해 볼 차례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작물을 파종하기 전에는 땅속에 튼튼한 철망을 깔아서 기초 방어를 튼튼히 하고 밭 주변에는 예쁜 수선 하나 메리골드를 빙 둘러 심어서 향기 방어막을 구축하세요. 그래도 혹시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끈질긴 녀석이 있다면 그때 그 구역에만 집중적으로 커피 찌꺼기나 피마자유를 뿌리고 수제 바람개비를 꽂아두는 겁니다. 아주 완벽한 철통 방어 시스템이죠. 이렇게 다중 방어막을 치면 아무리 집요한 두더지나 식탐 많은 따쥐라도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밤마다 내 텃밭이 망가질까봐 불안해하며 잠을 설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침에 상쾌한 마음으로 밭에 나가 이슬 맺힌 채소들을 수확하는 기쁨만 누리시면 됩니다. 녀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내 정원의 진정한 보스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결국 자연의 일부를 잠시 빌려 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듯 곤충이 꼬이고 두더지가 찾아오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흙더미를 발견하면 녀석이 어제도 내 밭에 해충을 잡아주느라 야근을 했구나 하고 한 번쯤 너털웃음을 지어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평화로운 방법들을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세요. 살생의 죄책감 없이 녀석들을 젠틀하게 내보내고 아름답고 건강한 정원을 가꾸는 과정 그 자체를 하나의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팁들이 정원 가꾸기에 진심인 여러분들의 땀방울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농사와 정원 관리는 길고 긴 인내심의 싸움이지만 자연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내 정원을 망치는 주범으로만 알았던 두더지와 따쥐의 억울한 오해를 풀어주고 이 녀석들의 숨겨진 생태적 역할부터 안전하고 인도적으로 쫓아내는 다양한 꿀팁까지 아주 길고 깊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작물의 뿌리를 갉아먹는 줄만 알았던 녀석들이 사실은 해충을 잡아주는 육식 사냥꾼이었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박멸보다는 냄새, 소리, 장벽 등을 이용해 녀석들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우리 정원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공존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비법들을 무기 삼아 정원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정원 가꾸느라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배운 퇴치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제일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기발한 두더지 퇴치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원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